잠시 감수를 주시고 장례를 종료하겠습니다. 30분 시간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맡게 될 정혜진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토요 휴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여기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전 임원을 배치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건 악화를 통한 강제퇴직 시도 저지를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을 새노조 KB국민은행 노동조합 배상철 위원장으로부터 읽겠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내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발목까지 갔습니다. 이제 강제퇴직을 시도할 저희들을 위한 부탁을 겸 긴급 임시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공식적인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우리의 이제 현안인 각종 우리가 닥친 현실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농사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의 뜻을 모아가지고 가능하다면 대리문을 채택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 우리가 몰랐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기념 촬영과 그리고 또 장소를 옮겨서 뒤풀이를 하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또 장소 임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늦게 시작은 했지만 2시간 이내로 총회를 마치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순에 의해서 국민노동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영상의 털기를 향해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과 노동 성실의 열사에 대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동 응력. 바로 다음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노동조합 총회의 어떤 일례입니다. 그 임을 위한 행정곡 제창이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상지원위원회에서 오늘 내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행사에는 대표노동조합에서도 참석해 주기를 바랐습니다만 어떤 불편하게 있어서 그런지 참석을 못하겠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배님들도 우리 잔치에 자기들 좀 오는 고향이 받아서 선처를 받아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들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금문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잘하는 연구사를 모시고 우리의 현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에 김대정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많은 분들을 쇼핑하시고 또 사실 저희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노동계에 또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각자가 대표가 되셔가지고 저희 입장들을 알리고 또 우리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안 될 때는 다른 힘을 빌릴 수 있는 이러한 공격자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로 내일 소리를 마치고 노동조합 간부들 인사를 드릴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간부가 앞으로 나오시죠. 저희 간부직입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용기 있게 아니 공익기도 직원이 아닌 조합원들도 함께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결코 저희들 문제만
아니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될 수 있는 조합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 부위원장을 필두하셔가지고 앞에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곳은 부위원장 직함을 맡고 있는 정봉천입니다. 이제 임기 기간이 거의 이제 한 2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의외로 많이 나와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온 분 외에는 그렇게 비협조적인 그런 감도 있지만 아마 앞에 우리가 나서서 하는 입장에서 특히 제가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이런 좀 협조를 받는 것으로 반성을 하고 여기 나와주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좀 단합 단결해가지고 우리 이 모욕당한 이런 우리의 권리를 끝까지 찾고 지키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갖고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으로 저도 끝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좀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입니다. 부위원장이라는 말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던 행보인데 이번에 관련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저거 되겠구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약간 힘이나 붙여보고 싶어서 한번 제가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주 부탁드리고 사실상 그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일만 행복은 아주 없는데 관심이라도 많이 가져주시는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관심을 가지다가 나도 한번 그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해봐야 한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정력 기점 전문기입니다. 2년 차입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도 노동관계는 사실 이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개념을 갖고 이렇게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런 법적인 문제, 절차 진행 그런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을 또 계기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이제 원거리 탄력, 부당 배치, 직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제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제가 더 이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태에 관한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해서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제보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런 녹취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오늘 끝난 이후라도 제게라도 어떤 제보 이런 자료 이런 억울함이 있다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주위에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분도 알고 계시면 좀 연락을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경환시설에 분노한 조합원 김치수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통합 이후에 통합 1기 노동자 합병국 현재 시켜가지고 노동자 30년간 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의료적으로 오늘 지속적으로 불이익한 접근을 해서 합의를 해주는 사업 부분을 해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부터 근로자들이 지켜야 될 권리가 뭔지를 스스로 잘 알아야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부정하고 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힘은 여러분 개개인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노조가 기존 노동자하고는 다르고 정말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앞에 계신 그 노동자가의 신청서를 가지고 또 일일이 그 지점에 계신 조합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조합원을 많이 가입시켜주셔야지만 지금 기존시장부가 하고 있는 잘못된 노동자라든지 단체 협약 체계를 방지를 하고 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참가하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협력을 해서 정말 우리 참노조가 힘을 키워야지만 개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맡은 바 이 자리에 나와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고 정말 급여 깎이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동자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대접받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부위원장 맡고 있는 조경사라고 합니다. 인피 대상이 되려면 인피가 되려면 2, 3년 남았는데요. 현재 같이 현역으로 있으면서 또 하나는 4월 1일 만우절날 34명의 저성과자 동경대 프로그램이라고 관련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또 이제 들속하고 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노조에서도 부위원장을 맡고 선배님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현실도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현재의 대응들은 앞으로 더 험한, 더 심한 이런 대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투자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지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혜진입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합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잠실 중앙지점에서 멀리 LH 지점으로 발령난 이현명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새 노조에 참여한 것은 작년 7월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임기로 넘어오면서 정말 좀 편하게 살다가 정년까지 너무 지내다가 퇴직하려는 생각으로 제가 희망 퇴직도 안 하고 임기를 선택을 해서 임기로 넘어왔는데요. 작년 7월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 사실 지금도 떠들고 있지만 직무진화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작년 7월 그 인사 만행을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개구리 물 데워지는 개구리가 자기 쌍기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꼴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년까지 은행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이렇게 많이 삭혀가는 개구리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문제는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노조에 가입을 했으면은 간부직을 맡아서 책임 있게 정년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고 이 일이 또 제가 나름대로 의미 부여하기는 우리 임기 직원들의 권리를 찾는 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임기 제도를 잘 만들어 놔야지 또 이제 수많은 2만이 넘는 후배들이 넘어올 제도인데 그 후배들을 위해서도 보람된 일이고 또 우리 이런 제도를 안차가 쳐서 못차가게 안정되면 결국적으로 국민은행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오겠다 그런 소식도 좀 국내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년이 꽤 많이 남았는데요. 정년까지 열심히 새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의정 정하는 대상입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노동자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우리가 시장 현실들은 넉넉하지 않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준다는 것 때문에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이 하지
생각하는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하고 앞으로 KB에서 정말 가치 있는 노동자하고 영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주여 승혜. 그 분야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노조 KB국민은행 노동조합 배상철 위원장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꾸 나오는 부분은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대사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표출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모임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사는 생략하고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부 순서로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현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동자의 활동 및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이영경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우리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새노조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총회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알려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서 도대체 새노조가 무슨 활동을 했나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날짜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노조가 사실은 여기 집행 간부들이 작년 7월에 다 선임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처음 초대 위원장이 윤영대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윤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새노조를 많이 알리고 노조를 가입하는데 기여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너무 우리 인피 직원 문제보다는 경영진 문제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한테 반발을 산 경우도 있고 또 결정적인 거는 또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경영진이 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해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냥 노조가 한참 동안 윤영대 위원장이 작년 3월에 해임됐죠.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는 거의 공백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일노조하고 경영진은 이 특정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바꾸는 노사 합의를 그냥 해버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월 달에 지금처럼 총회를 열어가지고 새 경영진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철 그 당시 수석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추대를 내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제 부위원장들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 새 지도부 선출이 작년 2015년 7월 7일 날 총회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1노조 성남조 노조와 경영진 사이에 특정직이라는 우리 그 기존의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우리가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직무가 전환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부 작년에도 반발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새 경영진이 최초로 한 일이 7월 29일 날 5월 12일 날 1노조와 경영진 간의 사합의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해서 시정 요구를 하는 제소를 예찬했습니다. 쟁점이 뭐냐 하면은 2015년 5월 12일 임피제도 변경에 대한 노사합의 시 당사자인 새노조, 우리 노조 의견을 전혀 배제한 합의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2015년 7월 14일 선임 직원에 대한 직무전환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1차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제소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지금 경과 보고 과정이니까 결과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9월 달에 이 공정대표 1차 외에 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요구 2차 제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쟁점이 뭐냐냐 하면은
정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노사 합의할 때는 복수노조가 회원이 돼가지고 사용자하고 노조 간에 모든 노조 간에 노사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 창구를 단일하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수 노조는 1노조한테 이런 안건으로 교섭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교섭권을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걸 300분은 절차를 했고요. 그 다음 2016년 1월 13일 날 성납조 노조하고 은행 노조가 은행 사용자가 작년 5월 15일 날 합의한 대로 5월 12월 합의 내용에 우리 직무 전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었죠. 임금 키커 진입하는 직원 대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희망퇴직 실시한다는 그런 합의가 있어가지고 1월 13일 기선임 및 2016년 신규 선임 진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6년 2월 2일 또 우리가 새 노조는 1분기 노사협의 안건 임금키크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사협의 안건 제출했고요. 2016년 2월 4일에도 지금처럼 일부 직원에 대해서 원거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일부 파악을 해서 이거에 대한 시정 요청을 제1노조하고 사용자 측에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5월 26일 날 우리가 드디어 너무나 윤종규 현장이 노사 합의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를 무시해서 참다 못해서 윤종규 은행장을 노동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윤종규 현장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16년 6월 22일 선임 직원 대상 강제퇴직이 여러분 알다시피 실시됐고요. 이 실시 과정에 면담이 있었고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7월 13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수의 선임들을 원거리 발령 및 급여 삭감 이거는 강제퇴직 불능 이유로 모호 개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7월 20일 날 본 긴급 임시 총회 준비를 위해서 대의원 대회가 있었고요. 7월 21일 날 또 저희 새노조에서는 은행과 제1노조 앞에 선임 직원 임금 삭감에 대한 자료 요청 및 항의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급 임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평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동조합 회계에 대해서 김시수 부위원장의 그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화면을 인물을 준비 못했는데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조합비가 현재 그 협의가 정규직은 2인당 10,000원이고 그 L0는 5,000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조합비가 현재 있는 잔액이 1,16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그 지금 주요 지출된 거는 그 공동대표 후보위반에서 제소하는 그 노무법인 1,100만 원 부가세를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1월 25일 날 단체가 위반 관련해가지고 법무법인 시민 김성수 변호사 선임하는 550만 원 부가세 식으로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동자 간부들을 상대로 그 명예훼손 관련 그 소송 비용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은 현재는 뭐 내용 보니까 뭐 저희 그 조합을 활동한 내용이고요. 크게 뭐 별다른 이상은 앞으로도 사실 그 지금 저희 급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보전받기 위해서는 그 추후에 좀 들어갈 비용이 있는데 사실 저희 조합이 이번에 또 퇴직한 직원이 있다 보니까 조합이 거둬들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 가입하고
현직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신 지점 직원들을 상대로 각자 앞에 계신 분 정확하게 신청서 갖고 가셔가지고 1인당 한 4-5명씩만 가입하시면 저희가 정말 제대로 권리를 찾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회의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고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시간 관계상 추후에 한꺼번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에 그 원거리 발령자들의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은행 측에서 우리를 대상으로 그 노동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수집된 사례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자유 발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자유스럽게 우리가 남이 아닌 같은 입장입니다. 자유스럽게 어떤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앞서 우선 강우성 부위원장께서 그동안에 노동조합에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보다 멀리 간 분들이 많은데 제가 먼저 준비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제가 일년 보니까 또 해남이 땅 아닙니까? 광주에는 해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멀리 갔는가 싶어서 제가 달리 제 방법으로 없고 TV에까지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해남은 오히려 먼 데가 아니더라고요. 광주에서 보니까 여서분이 116km가 되고 해남은 한 90km?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주 지역 남자 MT가 5명이 있다는데 해남으로 1명, 여서동으로 1명, 광양으로 1명, 목포 하나가면 목포 남아 2명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MT들이 전부 이렇게 멀리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접근을 해서 아는데 광주 쪽에 있는 MT들이 굉장히 이 인기 활동에 대해서 미움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프로적 그런 친프로 윤행장의 파트너를 보는데 그분들이 제일 멀리 갔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걸로 봐서 거의 옛날 본부장들이 좀 멀리 쫓아보내는 걸로 해서 뭔가 좀 악명을 떨쳐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이 판교인데 지금 마포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4번 탑니다. 신분당선, 9호선, 신분당선, 3호선, 9호선, 5호선. 그래가지고 지하철 4번 타다 보니까 어디서 한번 꼭 걸려가지고 아침에 좀 7시에 나가서 겨우 8시간을 도착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옆에 정해진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강북인데 또 이쪽 판교까지 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부러 향피 제도를 넣는 건지 자기가 공무원 고향을 피하려고 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거기만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집이 강남인데 저 여주까지 가는 분들도 여주, 이천 이런 데로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청와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들 다 키로수 재봤습니다. 여주 80km가 되더라고요. 강남에서. 폴리가 4,400원 들고 운행 시간에 2시간 걸리더라고요. 왜 업무 효율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애먹일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마포지점인 줄 알았습니다. 왜 마포지점? 보니까 공덕여고에서 보니까 지하철 딱 3번 타더라고요. 당연히 싶었더니 마포역은 거기서 한 단계가 돌아서 한 7-8km 떨어져 꼭 한 번 더 타게 만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좀 약간 째지해서 혹시 가까이 간 사람인가? 집 가까이 간 사람인가? 그걸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묘하게 제가 나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 사람들 그동안에 알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뭔가 좀 공통점이 잡혔습니다. 그걸 여기서 제가 발언하기는 적절치 않은데 여러분들도 그건 다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이라고 갑자기 된 것이 우리 밴드에는 나와 있겠지만 정면
굉장히 눈이 볼 수도 있습니다. 58년, 원래 57년대 잘못돼서 58년으로 돼가지고 그 1년을 이익 본 것이 아니라 지금 3년을 이익 본 것 같이 지금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옆에 1년 이익 본 게 아니라 3년 이익 봤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지금 진짜 그 직장생활도 오래 하고 뭐 돈이 얼마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어디 못한 당연히 그 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얘기다 보면 또 공무원 이런 친구들 얘기다 보면 너는 저 이제 고향은 저쪽이지만 너는 지금 박근혜 정부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그 박근혜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반대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 7년 분들 계시고 8년 이유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은행에서는 너네는 해당이 안 된다. 꿈깨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또 24개월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이 24개월이 어디야? 24개월 곱하기 뭐 기준본부 보면 야 뭐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진짜 꿈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일부은행, 기업은행, 농협, 산업은행, 한국은행 이런 데 지금 다 정년이 연장이 됐걸로 알고 있습니다. 57세에 입기를 들어가는 거 해가지고 뭐 은행에 따라 틀리겠지만 58세는 90%, 그 다음에 80%, 70% 이렇게 꺾어진 데도 있고 그 아마 은행 끝발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데 뭐 70, 80, 70, 60 이렇게 꺾어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것은 아예 고뇌를 치고 해당이 없다 보면서 그 저희가 지금 오늘 기자 같은 경우 하나도 안 하는데 나름대로 좀 그 제보도 하고 그 제목을 좀 멋있게 하려고 정년 연장선에 걸린 뭐 대리금 세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보도 해보고 했는데 뭐 아직은 굉장히 큰 사건이 많아서 그 안 와서 상당히 노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단은 모여서 투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법상으로 한번 가야겠다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법 변호사 아니면 주위에 수션 받은 변호사 아니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그 촬영 변호사 이런 쪽에서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접촉은 변호사 한 명이 대법관 뭐 변협에서 대법관 그 추천까지 받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한테 또 접근하고 있고 또 얼마 전 제가 뵌 데에서 얘기했지만 삼성 카드인가요? 거기가 60년 12월생들이 그 2월 1일날 정년이 도래한다 해가지고 60년 12월생들이 올 2016년 1월에 정년 도래하는 걸 5년 그 찾아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 법무법이 너무 변호사 이런 거 갖다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잊어볼까 마음속으로 복잡해서 지금 제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청에서 노동전문 변호사가 시청자하는 친구한테서 지금 하나 소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각자 분야가 있습니다. 암만 면허가 있는 직원이라 변호사라도 외과 의사가 내과 의사 그런 것 같이 그 전문 분야가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단 접촉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 소송에 참가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돈 받았더라. 그러면 나중에 숟가락 하나 놓고 덤비려는 것은 약간 계획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켜줄 경우에 되냐 했더니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58년이기 때문에 올 정년 연장부터 오래 따라왔는데 날린 시간이 작년, 재작년에 걸렸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걸린 것을 소급을 넣을 수가 있냐면 소급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58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소급이 안 되고 올해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61년 같은 몰라도 너는 그냥 골치 아픈 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일단 아마 친구한테 그런 대답을 받았다는데 다른 쪽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주위에 혹시 친분이나 친지 중에 변호사 좀 깡다고 좀 열심히 한 변호사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물론 그 사례가 제 사례로 해야만 저한테 전제가 절대 그러는데 58년생인 것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정년 연장됐으니까 내년 내후년 28개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서 뭐 반절만 받고 12개월인데 저희가 뭐 기간제에서 이런 걸 따지면 아마
뭐 12월 달에는 한 6, 7개월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걸 고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중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나중에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좀 같이 협조 좀 해주시고 약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아유 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는 어떻게 됐다더라 아이고 그때 할걸 뭐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오늘 고맙게도 바쁘신 가운데 두 분께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소개에 올렸던 농업인 대연의 엄문희 노무사님하고 대표님하고 김대정 노무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워낙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질의응답 시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끼리 문제는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로 두 노무사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먼저 전문가 차원의 어떤 의견을 먼저 저희들이 듣고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6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은행에 있을 때는 노무팀장을 하고 은행 소송 총괄을 제가 5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천호역 명동역 지원장 대표로 이제 작년에 퇴직을 했고요. 현재 지금 대연 농업인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제 있는 동료는 우리 부대표입니다. 김재정 노무사고요. 그래서 선배님들 정말 남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분들 잘 하시는 선배님들, 은행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들이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계신다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석한다는 걸 알고 은행에서 또 지난주에 자문을 할 테니까 은행에 와라. 그래가지고 자문계약부터 해서 지주회사에서 방문한다는 걸 마침 또 약속이 있어서 만나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그 선배님들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좀 듣고 또 위원장님하고 작년 11월부터 공정대표 의무 위반부터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지만 제가 수임은 안 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스토리들을 좀 제가 알고 그래서 오늘 그 선배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플러스 안타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편하게 제가 후배고 또 우리 동료 노무사니까요. 그냥 후배들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네, 제가 앉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그 현재 원격지 발령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무분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임금 삭감 부분이 될 건데 먼저 그 원격지하고 사무분담 관련해서 좀 주제를 좁혀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이제 노동위원회로 갈 건데 이게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현재 그 먼저 제가 좀 여러 현안들을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그러면서 같이 놀고자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 질문해요. 네, 이번에 보면은 각 지역별로 이제 사무장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내 통계를 보다가 갑자기 콜라, 원가, 시공가 하라고 그러고 혼자는 그게 옛날에 한 40년 전에 막 그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더 전기가 좋아가지고
문제는 없더라고요. 문제는 없고 고객이 기가 사실은 업무는 지금 알고 있어도 전산은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고 이게 뭐 시장하는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임금 피크를 들어가 있는데 국민의 55세가 넘으면 임금 피크가 들어갑니다. 고객이 길게 설명하고 제가 전산부는 좀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안 되시라고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좀 나이 많은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은 55세가 넘으면 살세를 좀 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도 웃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했던 방향이라는데, 고객을 설명하니까 고객은 우리 팬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욕하고 가지, 저를 뭐 욕하거나 못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고객한테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잘 모른다고 시인하고, 하면은, 왜냐면 사용자는, 저는 제 생각을 그러거든요. 사용자는 최소한 직원을 일을 시키려면 최소한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걸 자기를 대체하기 맞지 않는 것이 저는 그게 좀 화가 나요. 직무 재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교육도 그냥 이학생 의사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은행의 다른 은행은 아니고 국민은행의 직무가 처음 입행해서 대부분 출납 계산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L2, L3, L4까지 가서 마지막 직무가 출납이라는 출납을 시작해서 출납을 시작해서 출납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국민은행의 사업분담인데요. 이 사업분담의 정결권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결은 그 지점장님이 정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사업분담이 지점장이 정결인데 이걸 이제 그 윗선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채증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내 가지고 이제 그 인정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회사 측은 정결 범위를 주장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 어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에 따라서 출납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윗선이 어디냐 그래서 이게 녹취록이 있다고 들어보고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풀어가면서 사실 여기 이제 지점장님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은 우리 또 저희들이 일하면서 윗사람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은행에서의 꼭지 지점장인데 지점장들한테 그 출납을 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퇴직을 안 했다는 이유로 출납을 시키는 게 과연 맞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정말 수치스럽게 은행을 끝나도록 퇴직을 안 하면 가도록 하는 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후배들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지점장에 있을 때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 후에 바로 돼서 내 곁에 출납을 보는 이 지점장의 모습을 보고 한 이 조직 후배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정결공 법으로 접근도 하지만 대외적인 부분으로도 같이 듀얼로 이제 은행에 그 공격을 해나가는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노동의 사건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진정을 넣고 뭐 이렇게 인권위라든지도 넣고 청와대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압박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 나가야 은행이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은행은 그럴 겁니다. 그냥 우리 취업 규칙에 따라서 그 사규에 따라서 뭐 정결이 지점장이 한 걸로 아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아마 분명히 윗선이 있는 그런 녹취록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퇴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욕적인 사고가 됐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유를 펼쳐나가고 하여튼 이거는 은행권에 전혀 없는 그런 사례죠. 출납을 본다고 모욕적이고 그러지는 않는데 출납도 괜찮아요. 출납은 그런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교육 안 하고 하니까 사실 당연히 똑바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해보지 말고 해결해야 돼. 내가 뭐
그 인피라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개인끼리 그렇게 하는 게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퀄리티 따지라고 상당히 낮은 퀄리티를 주고 고임금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합당하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합당하게 시키지 못한 개인들이 가거든요. 저희가 가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출연만큼 변한 게 없어요. 왜냐면 장비가 좋아가지고 제가 내 통장할 때 이렇게 소속 갖고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전화 보니까. 근데 이게 장비가 좋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저는 뭐 우리가 시험스럽다든지 전혀 그런 건 느끼지 못했거든요. 아주 그 고액 그 임금을 받는 출납을 정말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상처를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왜냐면 이 지점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멸감을 안 느끼고 이렇게 진짜로 제대로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신입회원 지점장까지 하고 임기 들어왔는데 신입회원한테는 출납을 주면 자존심이 느끼죠. 자존심 기스 나죠. 근데 기스 나는데 그걸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으로서 스스로 이것도 괜찮다. 자기를 저도 자기 처음에는 엄청 기스가 났어요. 진짜로 이놈들을 때려 죽여 말이야. 진짜로 막 팔팔 정도로 자존심이 기스가 났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바꾼 걸 해가지고 내가 소리내다 싶어서 지금 현장님처럼 마음을 돌려서 그리지 그 관련 자체는 사실 모욕감을 느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만 이 사건이 이게 사실 5월 작년 5월 12일 날 그 임금 피크에 대한 그 노사 합의가 자리되는 것이 개선이라고 임금 피크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그게 우리는 그 자체도 계약이라고 공급 대표에 했었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돼 있었나 하면 노사 합의가 임금 피크 직원에 대한 그전에는 자전감사만 하다가 4개 직무를 준다고 이렇게 노사 승낙하고 사인한 그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하우스에 보면은 첫 번째 직무가 뭐냐 하면은 내부 통제 예신 사후 관리, 두 번째가 이제 개인 고객 관리 담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호 여신 관리 담당, 여기 지금 기업 고객 관리 담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케팅 여신 사후 관리. 요거 4개 중에서 돈 준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는 지금 노사가 전혀 명령했다는 근거도 없는데 갑자기 이번 7월에 뭐 내부 통제 이거는 못 준다. 전부 다 뭐 직무를 3개로 뭐 162개 직무를 3개로 통합했으니까 개인 고객 관리, 기업 고객 관리, VM 3개 중에 하나 주라 이래놓고 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주 직무는 개인 고객 관리 아니면 어떤 본부에 따라서는 뭐 기업 고객 관리로 받으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VM 받으신 분들이 한 번도 못 받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주간 조수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간 조달은 안 되니까 추가 사무 분담을 하라 그래놓고는 뭐 어떤 데는 출납 뭐 자동화기기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나오는 거고 우리 정남판에는 그래도 또 대표님이 좀 가져가 출납까지는 안 하고 저는 뭘 받았나 추가 사무 분담이 뭐 고령 뭐 요즘 고령 투자자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뭐 물류 배송 뭐 그게 뭐 하나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3개를 추가 사무 분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개인 고객 관리 담당하면 부서에서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사고 167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개인 고객 관리 담당 추가되면 우리는 텔러도 봐야 되고 출납도 봐야 되고 자동화기기도 보고 다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추가 사무 분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콕 찍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추가로 저기 이 지점장님처럼 출납 안 받았다고 출납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게 돼 있어요. 오라 그러면 바꾸면 출납 보시오 하면 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작년 5월 12일 노사합의에 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법률적으로 논문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은 게 현재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부당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분담 부분이 그것만 가지고 접근을 안 되고 그 이전 단계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8년 1월로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임금 피크제가 우리 은행이 2008년도 1월달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부 통제로 몇 년간 잘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희망퇴직을 중간에 했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 통제에다가 후에 또 시간 지나면 마케팅 업무가 아마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윤종규 은행장이 오고 나서 이제 희망퇴직을 1년에 2번씩 하면서 이게 굉장히 강화된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제 쭉 보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퇴직을 막아가기 위한 사업분단이라는 걸 가는 거기 때문에 2007년 스토리로 먼저 가면서 윤종규 회장이 왔을 때까지의 이 스토리 부분들 다 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작년에 퇴직을 해서 그건 모르겠고 그 전까지는 마케팅 업무였었는데 아마 작년에 그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특정직 업무가 저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없어지고 팀원 업무로 이렇게 일반 직무로 전환된 거. 그러니까 그 노사합의서가 내놓은 거죠. 노사합의 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동조합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관여하는 우리 그 인구피크 선배님들은 그 전혀 배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협의를 낸 거고요. 거기에 정확한 지금 직무가 그 4개 직무로 좀 나눠졌다는 거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손남도 사인가 네, 예. 그럼 4개 직무가 다시 한번 그럼 말씀해 주세요. 4개 직무가 내부 통제 여신 사후 관리. 네. 그다음 개인 고객 관리 담당.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호 여신 관리 담당. 그다음 네 번째가 마케팅 여신 사후 관리. 이렇게 4개 직무를 우리한테 주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인 고객 관리 업무가 이제 출납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게 직무가 어려워. 개인 고객 관리 담당이 있습니다. 정확히 보시면은. 근데 그걸 안 줬어요. 왜냐면은 개인 고객 관리 담당, 소호 여신 관리 담당은 지점장들이 그걸 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상판 노동인데 안 주고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만만하게 제일 그동안 했고 적정한 업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부 통계 여신 사후 관리 업무를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때도 출납을 주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출납을 일부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직급이 있지만 어떻게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노조가 시끄러웠잖아요. 노조 홈페이지가 임피 직원들 출납 준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성남구가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 성명 막 냈어요. 노사합의 위반이다. 출납을 왜 준다 이랬더니 막 그거 이제 막 자기들끼리 이제 그거 합의서를 넣고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은 내부 통계 여신 사후 관리는 L2 선임되기 전에 직급이 L2 이상인 사람만 가능하고 L2가 안 된 L1, L0인 상태로 선임으로 넣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부 통계 사후 관리를 줄 수 없으니까 출납이나 다른 그 상상하고의 개인 고객 관리하는 직무를 주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건 또 왜냐하면 우리 정부 당시 규정에 보면은 내부 통제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리가 L2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1, L0인 상태에서 내부 선임으로 넘어오신 분은 내부 통제 책임자 자격이 없으니까 줄 수 없다. 그래서 성남도가 합의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L2 이상인 분들은 내부 통제 여신 사후 관리를 그대로 하시고 L2 안 되시고 선임 되신 분들은 이제 상판이나 이런 이런 업무를 보고 또 일부 출납 오신 분들도 있고 강대호 선임 같은 경우 출납도 보고 지금 우리 고재문 선임 같은 분도 출납 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중간에 제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노사 합의사는 아까 부회장 말씀처럼 4가지로 상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행 그 사후분단 그 내부 아마 위원장님이 밴드에 올려놓은 거 혹시 보셨을 텐데 우리 내부 지금 규정상으로는 3가지 직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3가지 인피에 들어온 사람들은 3가지 직무 중에 하나를 주도록 지금 현행도 그렇게 지침이 돼 있죠. 3가지로 현재 규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4가지 합의된 거는 별개로 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규정 지침상으로는 그 내부 통제 사후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사후 관리, 다음에 마케팅 내부 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 그 규정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일반 직원들도 3개 직무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정체성이 인피자들이 옛날 특등기인데 지금 인피자들이
과연 어떤 규정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노사 합의 사항 중에 요 4가지 업무 등으로 했어요. 등으로 합의 사항이. 그때 4가지 업무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업민과는. 그렇죠. 안 들어갔죠. 네, 내용에 우리 지금 이제 부여받고 있는 그거부터 개정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궁색한 지금 은행 측에서 얘기하는 게 등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 합의 사항인 주 사항 얘들이 실수로 하는 것 같아. 그 업무를 주지 마라. 마케팅이나 내부통장 철저하게 주지 말라고 이번에 아예 공식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네? 공문에 주는 빼놓고 거기 합의 사항에 명시가 안 돼 있는 등을 가지고 지금 사업에 돼 있는 이 정도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저 합의사항 적용문제 제가 써보라서 그러는데 저기 사실 보면 우리가 이거 대부분 인도 기술자들이 저기에 우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아니거든요. 저기 생각적으로 조합원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당사자가 빠진 행정하고 조합장하고 이 합의하는 사항을 유용한 것 아니에요? 네, 현재 이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이 이제 과반수 이상이 되면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합의도 이제 유효한 걸로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지난번에 모였을 때 노숙단체 분리에 대해서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노무사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현재 우리 제3노조하고 제1노조하고 노숙단체 분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 이길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구속대표 분리라면은 사측하고 지금 현재 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나치게 교섭에 대한 의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섭대표를 만들었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교섭단체 분리는 그 제1노조, 제3노조 구성원이 한국이 다를 경우, 다를 경우 이익이 서로 침해하니까 지금처럼 우리 제3노조의 어떤 단체 교섭 사항을 1노조가 옮기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질 때, 그리고 현재 최근의 판결에 의하면 과정법 이하, 과정법 이상 노조 구성 범위가 다를 때, 그렇게 이제 교섭단체 분리가 노동위원회 통과된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한번 시도해보면 어떠냐는 거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애초에 교섭단체, 우리는 EP 노조니까 교섭단체 분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우리 노동조합 처음에 설립할 때 처음 그 규약에다가 조합원 자격을 인피 직원만 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우리 그렇죠. 지금 인피 직원이 아니고 오픈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3노조는 영원히 1노조에 구속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구성 범위를 우리도 3노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말했고 1노조는 LC 5년차 이상은 제외되는 구성이 되죠. 이 노동 그 조합의 조합을 상위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오히려 제3노조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권익을 침해받는 단체 조작을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EP 노조를 했다면 우리 지금 교수까지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놀자 할 수 있을 텐데 그 범위를 갖다가 파업을 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 대외적으로 교수까지 분리를 하자고 주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장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공정대표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교섭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을 이제 보호하는 법에서 보호한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용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야 되는데 제1노조가 그 룰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그래서 이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노동조합에서 진료의 그 1차, 2차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무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인데 요걸 1노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로서 이제 굉장히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건데 하고 있는 거죠. 공정대표 기관을 우리가 상으로 제1호로 한 시비를 걸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설명 잠깐 해주시면 그 과정에 왜 우리가 해냈느냐면 임금 피크 지분도 근로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과의 차별이 아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참여 당사자가 몇명 안 되니까 전체 지분에 비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분들이 소수기 때문에 이 소수가 있는 거 가지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하고 됐어요. 했었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 않고 일노조에 있는 임금피크 직원들이 문제고 지금도 또 우리가 이 새로운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가장 어린 꼴이 일노조에 있는 임금피크 직원들을 일노조가 하는지 지금하면서 하는지 몰라도 저희 조합에서 탈퇴를 시키는 거지. 그것도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노조에도 임금피크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체 조수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 그 의견권이 이제 1노조에 임금피크 직원한테 미치니까 결과적으로 가만히 우리한테 미쳐본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외람돼 말씀이지만 제3노조가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게 제3노조 저도 대표를 내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역할이 뭔가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임의 어떤 결과가 그냥 다 만들어갖고 갖고 갈 수 있는 게 1노조한테 가서 땡기는 밖에 없죠. 현재 법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네, 나는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거 들고 있는 몸격지 또는 직무 이런 내용들이 우리끼리 한바탕 한풀이만 하고 결과적으로 이걸 모아서 어떤 구성력이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약한 거죠. 법적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대모여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아무 소용 없죠. 그건 똑같습니다. 1노조가 되고래도 사용자들이 합의 안 해주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제 1노조 우리가 다른 거는 대표 노조니까 1노조는 법적으로 노조 교섭을 불가하기 때문에 1노조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용자가 개무시해도 사용자가 노조가 필요해서 1노조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사용자가 오지 않아도 전혀 노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단체 교습에 행하지 않았다. 단체 교습 그룹으로 처벌은 안 받습니다. 노무사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우리들이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얘기를 해봐도 실제는 현재로는 우리가 많은 결과를 갖다가 어떤 힘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 우리한테 놓여 있잖아요. 그걸 오늘 너무 높이 있게 해서 풀어줄 수 있느냐는 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아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제 자꾸 지체되니까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온 주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주 이유가 물론 법적인 어떤 배움도 하고 또 어떤 제도적인 배움도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어떤 권리를 찾자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꼭 법적인 거 말고 꼭 하면 되는 겁니다.
조합을 꼭 통하지 않아도 우리 그 증명 대표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제1노조는 그런 법적인 것도 보호받고 법적인 외권도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그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있는지 뭐 있는지 몰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지금 좀 코너에 몰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취지가 뭐냐는 말씀드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가 법적인 거 외적인 측면의 어떤 효과를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과연 물론 이제 법적인 것까지 이제 노무사님 이제 모시고 이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이제 향후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걸 한번 모아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그래서 오늘 모신 거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벗어나 있던 부분을 오늘 다시 만들어가지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법적인 것은 모시고 가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대통령을 채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효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아까도 누가 왔다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추후에 한번 좀 상의를 하고요. 다른 문제 혹시 아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저희가 어떤 문제를 알아야 되냐면 노동조합을 하는 거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해 주려면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하고 저희 임금 피크 직원이라고 해서 꼭 임금 피크 직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조합원들도 임금 피크 중에 나중에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금 피크 됐을 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당사자의 동의를 안 받고 체결해 줬기 때문에 또 뭐냐면 2007년 당시 임금 피크 제도를 시행할 때도 불구하고 그런 조합원들한테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고 노사 합의를 체결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물론 지금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합의 체결도 잘못됐고 조합원들 안 받았기 때문에 잘못됐는데 그 부분을 현재 집행부도 또 다시 그런 잘못된 이게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을 다시 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3노동조합이라든지 또 현재 직원들이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잘못된 체결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상에서 그 합의를 무효시킬 수 있고 법률적으로 제기를 해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근로조건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금 법률적으로라든지 이게 제기를 해서 이게 우리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가가 핵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그 제도에 대한 그것을 추진하는 게 어떻게 하면 법률적으로 해서 대책할 수 있는지 좋으신 말씀인데 그걸 나온 내용 해결해야지만 충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갖다가 노무사님이 답변하는 전문가 답을 이제 은행은 우리 일노조도 그렇지만 우리 새로운 노조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을 혐오의 노동조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관철하기 위해서 구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에 그런 구제 제도가 있어서 우리 전에 이제 우리 세무조에서도 작년에 그런 구제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요건도 이제 구제 대상이 되죠. 요건도 구제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원격치 발령을 냈다 이런다고 한다면은 딱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은행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존부, 합리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근로자한테 성한상 불이익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은행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은행 측과 우리 측은 그 이제 생활상 이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합리성을 들고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만약 드리시고 한다면은 발령 이전에 그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또 녹취록도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사측에 던진 그런 자료, 또 사측이 우리한테 온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잘 축적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제대로 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고생하는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런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구제 신청을 이제 해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이건 이제 법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약점보다도 이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은행이 처해 있는 환경들을 누구나 무슨 일인지 아시고 내년에 대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또 방안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또 모르겠어요. 다른 정부들이 그래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더 강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듀얼로 이렇게 공격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서 가야지 그냥 법적인 부분으로 가면 이거 대법원까지 갑니다. 은행은 한국은행이 저도 그 소송을 오전 통과해서 대법원까지 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홍보도 하고 외부에 알리고 이러면서 이제 은행의 실사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임금피크제가 뭡니까? 우리가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보장되고 대신 또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에 우리가 대신 급여를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여만 삭감하고 정년을 보장하고 나가라고 한다고 이게 제대로 된 임금피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 오신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아까 여기 선배님들 말씀하셨죠. 후배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임금피크제가 정착이 되도록 하는 어떤 이런 마음 자세가 좀 가지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본인도 생각하죠. 본인도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누구나 다 임금피크제를 한번 그들을 적용하는 대신에 안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놓으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내놓으시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이 이제 우리가 싸움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만이 싸우는 거지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제도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해서는 그냥 반감만 하고 이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지금 시간이 없을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쟁점이 나왔거든요. 기후전환하고 하나는 원거리 관련 나왔고 세 번째도 지금 작년에는 없었던 또 안간한 방법 만행이 하나 저질러진 게 영양평가에 의해서 급여 20%를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특정직 그 업무 규정에는 그게 있긴 있었어요. 우리 연봉이 개인의 100중에 20원 지정 성과에 연동해서 20% 성과급으로 주고 기본급 80%는 뭐 그대로 주는데 영양평가가 B등급일 경우는 기본급 80%를 20% 깎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 생길 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2008년 1월부터 지금 작년까지 전혀 적용이 안 됐어요. 사문화되고 그리고 그 영양평가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진 것도 없어요. 세부평가 기준이 사실 그래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내용 잘 아는데 우리가 지금 성과 연봉에 도입해서 성과에 의해서 차등받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해요. 다 정규직 수용을 그러니까 그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영양으로 이거는 받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인격 말살에 인격 말살 영양으로 일본법을 받는다. 이거 세 가지 제일 좀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평가를 해서 그게 금전적인 보상이든 비금전적인 보상이든 평가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가 또 이렇게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평가도 상대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절대 평가를 해가지고 임금이 2분의 1이 삭감된 상태에서 또다시 20%를 삭감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마치 굉장히 이제 이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판례들 다 보셨겠지만은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결함화돼서 합리성을 갖춰야 되는 건데 지금 절대평가를 해서 이렇게 마치 특정인들을 꼭 찍어서 이렇게 한 거에서 뭐 이렇게 2명이 그런 인원들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교과서에 결연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승산이 큰 걸로 이렇게 가지고 요거 이제 방법은 이건 이제 지도위에서는 이제 판정하는 것보다 이건 결국은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밀린 봉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고 못 받은 임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해서 소송으로 이제 가는 이런 절차로 해서 가고 이런 사례들이 임금 비교제 사례는 아닌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너무 근로자 비난을 많이 들어주는 사례라서 그런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장소 시간 관계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좀 더 이렇게 훌륭하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어떤 결론은 좀 가능성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기회를 차후에 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좀 귀한 시간 내주신 노무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버스 44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셨을 건데 버스 44가 2011년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영화화했는데 중국에서 그 여자 버스 기사가 버스 운전을 하는데 양아치들 3명이 성희롱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당황했죠. 그 기사는 당황했는데 거기서 다수가 다 버스 승객들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딱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제지를 했는데 결국 그 제지한 사람은 그 양아치한테 굉장히 몰매를 맞았어요. 몰매를 맞고 결국 그 버스 기사가 숲속으로 들어가서 성폭행을 당한 그 사건인데 그 버스 기사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중년 남자한테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중년 남자가 그런 겁니다. 왜 난 당신한테 아까 그 어려웠을 때 당신 편을 들어줬는데 왜 내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그런 겁니다. 당신이 내려야 버스가 좋아요. 딱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강제로 그 중년의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짐도 던지고 이렇게 한 거죠. 버스 출발해서. 그런데 이제 그 버스 운전기사가 커브를 돌면서 전속력으로 남떨어지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중년의 남자가 이제 걸어가다가 길가를 걷다가 버스 사고가 난 걸 봤어. 그러니까 보니까는 자기가 같은 버스인데 경찰에 딱 어떤 문제라서 모두가 사망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버스 기사가 방관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닥치고 모두 다 죽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들은 우리가 방관하면 모두 다 죽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직업 만족도에서 너무 긴장하면서 소송도 총괄하고 또 여기서 그러면서 알았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정범철 형, 제가 형이라고 부르고 김신수 선배님들 위해서 가수를 쭉 그러면서 이제 저도 친분을 맺어온 분들인데 그때 그분들은 굉장히 뭉치고 이러면서 저도 형님처럼 하면서 사건을 이제 뭐 사측이지만 보이지 않게 수시로 만나서 해결도 해주고 이런 기억이 나서 오늘 지금 여기 임기부대 선배님들은 뭐 제가 제 선배들이니까 제가 몇 년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제 선배님들인데 정말 그 가시는 길이 무거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또 안개 속의 길을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좀 힘을 내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래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후배들이 선배님들을 고마워하고 지금 현역에 계신 직원들도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다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은행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받으시고 아무튼 그 일하시면서 근태만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시죠. 오늘 이렇게 해서 반갑고요. 아무튼 저도 많이 좀 느끼고 고맙습니다. 전문가 의견 거기다 덕담 용기까지 주신 우리 농사님께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는 자유 토론 시간을 배상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결의문은 오늘 나온 얘기를 다 모았다는 거. 그러면 결의문 낭독하고 다 같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잠깐만. 이게 절차상의 문제니까 결의문을 오늘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결의문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결의문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내용을 읽겠습니다. 제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직원 하나뿐만 함께 퇴직 및 정년 연장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입니다. 우리는 선임 직원들에 대한 윤종규 행장의 2016년 7월 13일 인사 만행을 강력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윤종규 행장은 하나, 2016년 7월 13일 실시한 선임 직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부당 인사 명령은 첫째 원거리 발령, 둘째 2015년 5월 12일 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와의 노사 합의를 위반한 부당 직무 전환입니다. 하나, 선임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인사 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차별적 인사 규정 내용은 1. 일반 직원 대비 현격히 차별적인 단기 인사 발령 중입니다. 일반 직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년 내지 3년에 발령이 나지만은 저희는 6개월에서 12개월씩 이렇게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 직원에 대해 정보한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 20% 삭감. 셋째, 동일 직무에 대한 급여차별 이거는 일반 직원 대비 연봉 우리 전부 이미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일반 직원하고 동일 직무를 하는데 50% 삭감한 거는 의도가 없는 거죠. 하나, 신입회원 채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선임 직원 창구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저희를 창구에 배치하면서 신입회원 안 뽑으려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구 부족하다는 말을 일부 이호선 행장이 여러분들한테 보낸 메일에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창구 부족하면 신입회원을 뽑아야죠. 저희 임금 피크 제도 도입한 목적도 50% 임금 삭감한으로 신입회원 채용하라고 정부에서 임금 피크 제도 동료 장려한
총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이 결의문에 대한 대리와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뜻을 윤종규 행장한테 전달하겠다는 그 구호 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호 제청 요령은 오른손을 딱 구호하면 약하고 제가 함께 행동하여 한번 여러분들은 쟁취하다 세 번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행동하여 그러면 쟁취하다 그렇게 하고 구호 준비!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함께 행동하여 쟁취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빌딩 뒤쪽에 전주 해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래 있어가지고